돼서야 연기가 아직 더 남아가지고 최소 빨라야 6월인데 그때는 이사 못할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러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주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분들이 집을 구할 때 정말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정말 이 실수를 잘못하면 나쁜 임대인을 만나면 우리 한 달 월급이 달린 그 300만 원 가계약금을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집을 구할 때 내가 혹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를 늘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 아무래도 집을 구할 때 LH 전세임대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활용해서 전세 많이 구하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집을 매매한 분들 중에서도 이 똑같은 실수를 하셨거든요. 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뭔가 좀 실제 사례를 바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더 나중에 와닿고 똑같은 실수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대학가에서 조그마한 원룸 뭐 1.5룸, 투룸 이런 걸 운영하고 좀 계시는 게 있어요. 주로 제가 그걸 다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이제 입대소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관리해드리고 집 보여드리는 일부터 뭐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하고 계약서 쓸 때 뭐 조율하는 과정 이제 그런 거 전반적인 거를 다 제가 해드리는데 최근에 퇴거 날짜가 많이 모여 있었어요. LH 전세임대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이제 집 구하는 분들하고 좀 다양하게 소통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일 날 뻔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단계를 생각을 해볼게요. 총 이제 7가지 단계로 보통 우리가 집을 구하는데 첫 번째는 내 조건에 맞는 그리고 내 이사 날짜에 맞는 내 자금에 맞는 그 집을 뭐 중개소나 다방 앱, 직방 앱, 고방 앱 뭐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요새 집을 알아보잖아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알아본 매물이 있으면 실제 현장에 가서 매물을 보죠. 날짜를 맞춰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마음에 든다면 세 번째 가계약금을 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계약 날짜를 맞춰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5번은 은행에서 이제 그 계약금 5% 이상을 납입한 계약서를 지참을 해서 6번 전세자금 대출을 심사를 받고 7번 이제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큰 카테고리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은 7번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일들이 꼭 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사람도 있고 내가 이사갈 집에 이미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의 보증금을 빼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할 일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점과 많은 분들이 지금 실수하는 점이 뭐냐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머리로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되게 좀 황당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한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집의 만기 일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만기 날짜 이후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이사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집을 보고 나서 마음에 드니까 바로 가계약금을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전화랑 문자 주고 받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월 제가 20일 안에 입주 가능한 분이라고 처음에 올렸는데 그러면은 그 날짜에 이제 오시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뭐 소장님한테 20일 이전에 입주 가능한 분으로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돼서야 연기가 아직 더 남아가지고 최소 빨라야 6월인데 그때는 이사 못할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얘기했고 가계약금을 먼저 붙이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돈을 붙였어야 되는데 가계약금을 바로 붙이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더 빨리 퇴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누가 그 전 집에 바로 이사를 하겠다는 분이 뭐 있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랑 협의해가지고
잘 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돌려줄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지만 내가 내 가실이기 때문에 못 돌려받았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여러 분 계셨어요. 이전 세입자도 만기가 올해 12월까지였는데 갑자기 집을 매매를 하겠다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집을 매매를 했는데 저희한테 그냥 말도 안 하고, 또 본인의 계약 기간 자체도 12월 말인데도 5월 말까지 잔금 치는 걸로 해서 집 매매 계약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 2월쯤에 퇴거하시겠다고 한 다음에 자기 근데 그때 꼭 보증금 돌려받아야 된다. 근데 다음 세입자 자기가 구해놓고 나가겠지만 혹시 지금 아직 날짜가 촉박하니까 세입자 같이 구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중개료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결국 본인이 잔금 치는 날에 딱 맞는 세입자는 이제 못 구하시고 5월 말에 본인은 반환받기를 원했지만 6월 말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으로 구해서 나가시긴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1개월 기간이 그럼 붕 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잔금 못 받으니까 뭐 신용대출이랑 부모님한테 일부 빌려가지고 해결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다행인 건 그래도 본인이 퇴거하는 날짜는 못 맞추더라도 1개월 후에는 확실히 입주할 분을 찾았고,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이나 부모님한테 좀 빌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괜찮았던 거지. 만약에 이분 그 집 입주하는 날까지 세입자를 못 구했으면은, 본인이 아예 돈도 없는 분이셨으면 계약금 모두 다 날릴 뻔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잔금날 잔금 못 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꼭 충분히 내가 입주하는 날 자금 일정이 그때 되는 게 맞는지를 확실히 알아보고 가계약금을 붙이셔야 되고, 내 과실이면 못 돌려받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뭐 마음이 좋으신 분이면 해주긴 하겠지만 항상 확실하게 알고 가계약금을 붙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대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가계약금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약서까지 쓰셨어요. 10%, 5%도 아니고 10% 이렇게 쓰셨는데, 왜냐면 일반적으로 뭐 원룸 같은 경우는 5%만 하고 대출 알아보고 잔금 바로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약서를 이미 쓰셨는데 그때 이제 그분은 당연히 자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된다, 수용도도 되게 높고 이래서 특약 같은 걸 따로 기재 안 하셨었고요. 그냥 이제 잔금날까지 다 그 계약서에 명시를 확실히 해서 협의한다도 아니고 날짜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신 분이라 되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잔금일을 1개월 늦출 수 있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은행에 가보니까 본인이 일을 한 지가 사실 1개월이 총 안 됐는데 원하는 전세금을 다 대출 받으려면 온전히 1개월 동안 다 일을 하고 받은 월급이 있어야만 그만큼의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신용도가 높고 하니까 그냥 계약서를 쓰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침 그때 집을 보러 오는 분들이 많을 때여서 그냥 전세금 그때 계약서 쓸 때 했던 그 계약금을 바로 다 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때 사실 본인한테 가실이 있으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협상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본인이 계약을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집주인이 돌려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특약을 꼭 기재를 하셔야 돼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계약서를 써야만 대출 심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특약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만일 대출 심사가 거절될 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집주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한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작성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혹시라도 이제 대출이 안 나왔을 경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구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정말 꼭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많이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